헬로우. 오랜만에 강의 촬영을 하네요. 센수학 새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2단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인데,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면 여전히 이항정리 난이도가 쉽긴 한데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항정리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미리 찍어놓은 강의를 이용해서 해주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문제도 몇 개 없고 하니까 내용도 한번 걸릴 때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이항 정리까지 다 진도를 빼줄게요. 일단은 중복조합에서 한번 끊고 갈 거니까 유형 4번까지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영상 하나에 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을 이해하는 게. 무슨 말이 써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고르는, 선택하는 것. 이걸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을 쪼개서 생각해 보자면 조합이라는 거 NCR로 보통 쓰죠. 이 C는 원래 콤비네이션의 C지만 선생님이 초이스,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사과가 10개, 귤이 10개, 배가 10개 있어. 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3H5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면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중복조합 할 때 가르치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각각의 문자 A, B, C를 다 더해서 5라고 합시다. 이 문제가 3H5가 나오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A가 의미하는 거는 개수, 사과를 몇 개 골랐는가. B는 귤, 개수, C는 배 개수라고 하자고. 어차피 과일은 각각 10개씩 있기 때문에 한 과일을 다 뽑아도 한 과일로는 다 사과만 5개 다 골라도 되는 상황이죠. 사과가 5개가 넘게 있으니까. 자, 이럴 때 각각의 과일은 내가 0개 안 골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의 과일이 5개 넘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과가 4개밖에 없어. 그럼 사과 5개를 고르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넉넉히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과 개수, 배 개수, 귤 개수 다 더해서 5가 나온다면은 문자 3개가 합을 5로 만들었구나 해서 우리는 3H5라고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몇 H 몇인지 이걸 잡는 것만 연습을 합시다.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하나 생겨. 만약에 색깔을 좀 바꿔서, 만약에 사과는 1개, 귤도 1개, 배도 1개 이상은 골라달라라는 조건이 생긴다면은 항상 이 문자 개수랑 나온 숫자를 가지고 NHR을 만들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다 해서 5개를 골라야 되는데 한 개씩은 다 골라달래. 얘네가 한 개씩은 골라달라고 하니까 너무 머리 아프단 말이야.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냥 귀찮아 죽겠다. 알았어. 사과 하나 골랐고 귤 하나 골랐고 배 하나 골랐어. 그래서 난 이미 3개 고른 상태니까 2개만 더 고르면 돼. 라고 바꿔가지고 3H2로 해석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방정식으로 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데 A, B, C,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라 그랬죠? 문자 4개가 10을 만든다. 4H10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데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고 C는 2보다 크거나 같고 D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1개, 2개, 2개, 2개 다 합쳐서 7개를 미리 뽑았다 쳐. 그럼 남는 거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3개만 더 뽑으면 10개를 바꾸겠죠. 이럴 땐 4H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에 앞선 예까지 합치면은 몇 H 몇으로 바꾸는 과정이 크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포인트는 뭐냐? 내가 항상 중복조합 나한테 질문할 때 내가 되물을 건 뭐냐면 방정식은 세웠니? 이겁니다. 나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때만 질문에 대답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NHR 기본 풀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렵지 않아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H라는데 C를 쓰고 앉았냐? 10H3은 12C3이고요. 10H 아니 뭐 5H10은 14C10입니다. 근데 14C10은 계산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14C4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줍니다. 이거랑 이거 더해서 14가 나온다면 둘은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얘가 12C9랑도 똑같은 것처럼 말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중복 조합의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풀이 5개, 4개인지 5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은 진짜 빨리 끝낼 거예요. 하지만 이항 정리가 어려울 겁니다. 자, 128번. 대표형 1번.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n이 뭐고 r이 뭔지를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가 n이 3명이 먼저 나왔으니까 3이 n이고 r이 10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다가는 중복조합 문제 안 풀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정확하게 풀려면 방정식이 나와야 돼. 자, 각각의 문자 A, B, C는 각 학생이 받은 쿠키 수야. 각각 몇 개씩 받았냐는데 사람이 3명이니까 A, B, C면 되죠. 4명이면 플러스 D가 있었겠지. 근데 이 3명한테 10개를 다 나눠줄 거기 때문에 각각의 받은 쿠키의 개수를 다 합치면 10이 나오고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A나 B나 C는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받지 못했다라는 건 받은 개수가 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럴 때 문자 3개가 10을 만드는구나. 3H1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133 튤립, 장미, 작약이 작약은 뭐야?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때 각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래요. 자, 튤립을 몇 송이 꺼냈나? A. 장미를 몇 송이, 작약을 몇 송이. 각각 꽃을 고른 걸 합쳐서 총 7송이가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한 송이씩은 꺼내달라고 하니까 하나씩 꺼내줘. 까짓 거 A, B, C 다 더하면 이제 4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꽃은 4송이씩 있어요. 4송이씩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냐면 한 송이씩 꺼냈어. 그럼 남은 꽃은 3송이씩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해 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합쳐서 4송이 꺼낼 건데 얘네가 4송이가 안 되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니까 A만 4를 뽑을 수가 없는 4, 0, 0 이런 조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A가 3밖에 안 남아서. 원래 4였지만 한 송이 꺼냈어요. 한 송이씩 꺼내놨기 때문에 3으로 줄은 겁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까짓 거 이거 일단 무시하고 풀어요. 문자 3개가 숫자 4를 만들었다 해서. 자, 이게 전체의 경우인데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불가능한 거. 뭐가 불가능합니까? A만 가지고 4를 뽑고 BC는 0으로 맞추는 거. 혹은 B만 4이고 AC가 0이 됐을 때, 혹은 C만 4고 AC가 0이 됐을 때, AB가 0이 됐을 때, 이 경우는 꽃의 개수가 3송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경우의 수죠.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제외해 줌으로써 풀 수가 있습니다. 중복조합은 대개 이렇게 변수들의 범위를 제한을 걸어서 문제를 난이도를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거고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이제 홀수냐 짝수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141번 문제가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138번 문제를 변형해 줘서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잘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정식이 중요한 거야. 지금 유형 1번, 2번에 방정식 하나도 없죠. 만들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몇 H 몇인지 방정식 못 찾겠는데 그냥 NHR 대충 보이는데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지 마세요.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방정식 못 세우겠는데 풀 줄은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죠? 난 방정식 못 푸는 방정식 풀이법을 쓰지 않는 학생에게 중복잡 질문을 받지 않을 겁니다. 방정식 세우는 거 연습을 필요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유형 3번에 있는 5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방정식을 너네가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 풀려요. 내가 세워서 푸는 거 보면은 아 이래. 근데 본인이 세우라 그래서 평소에 습관을 안 잡아놔서 못 세워버리면은 그냥 중복잡 푸는 건 풀고 못 푸는 건 못 풀고 발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강조했어요.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4번 이 모든 문제는 방정식을 세우고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정식을 세우고 NHR을 잡는 것과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음에도 눈에 딱 보여서 NHR 쓰는 거하고 세울지 못하지만은 NHR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쓰는 거랑 그 기본기가 다르다는 거야. 강조하는 이유는 너님들 선배들 중에도 선생님 말 안 듣고 있다가 중복조합 쉽게 나오면 맞추지만 어렵게 나오면 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자, 138번은 구하라는 게 좀 많죠. 자, x, y, z 7인데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 두 번째 자연수,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모두 홀수. 자, 음이 아닌 정수는 뭐 x, y,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음수가 아니면 0부터 가능하잖아. 이런 경우 문자 3개가 합 7을 만들었기 때문에 3H7로 푸시면 되고요. 자연수라는 거는 각각의 문자는 최소 1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까짓 거 1을 줘버리고 3명한테 한 개씩 줘버리고 4개만 남겨. 111을 XYZ한테 하나씩 준 셈이죠. 그러면은 3H4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유형 141번을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모두 홀수인 경우에 대한 풀이를 해드릴게요. 홀수라면은 표기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홀수 표기는 2a 더하기 1, 2a 플러스 2b 플러스 1 뭐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바꿔놓고 나면은 이게 7이 나온다가 되고 다 정리했을 때 2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학생들이라면. 왜 홀수 2a 플러스 1로 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홀수라는 거는 원래 2a 마이너스 1로 보통 표현하는 편이에요. 2a 플러스 1보다도. 근데 왜? 라고 묻냐면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홀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인데 그 1을 만들려면은 여기 문자 a에는 1부터 넣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자 a는 0부터 넣어도 이 식에서는 1이 나옵니다. 중복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있는 식에서 a, b, c는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죠. 0이면 1 나오잖아, 홀수. 만약에 이걸 2a-1, 2b-1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a, b, c는 최소값이 1인 범위를 갖게 돼요. 그럼 최소가 1인 경우 한 번에 조정을 또 해야 됐죠. 왜 불필요하게 치원까지 했는데 조정을 2번 해? 이렇게 써서 나쁜 건 아니야.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나올 거예요. 근데 모든 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1씩 줘버리고 그냥 2라고 풀치면은 결국 같은 식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 나올 거면은 한 방에 0 넣어도 홀수가 나올 수 있는 2a 플러스 1의 형태로 식을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렇다고 뭐 짝수도 그럼 어떻게 잡을래? 2a라고 짝수 잡으면은 a에다 1부터 넣어야 돼요. 그럼 2a 플러스 2라고 짝수를 잡으면은 a가 0부터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되니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겠죠. 자, 요 말 홀수를 왜 2a 플러스 1로 했느냐? 2a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안 되느냐? 결론은 2a 마이너스 1도 되긴 된다. 둘 다 되는 말인데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괜히 이야기를 했죠. 둘의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영상을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서 이 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도입 부분 y라고 쓰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앞에서부터 돌면서 그 의미를 느껴 보세요. 2a-1을 써도 되지만 항상 범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단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계가 많아지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껏 바꿔놓고 여기서 3H5라고 답 내버리면 그냥 틀리는 거라고. 안 틀릴 수 있으려면은 틀리지 말자. 사소한 거 하나 잡을 때도 왜 내가 플러스 1로 썼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홀수일 때는 3H2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 요 138번이 중복잡의 전부입니다. 138번에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중복잡의 전부고 유형 1번, 2번, 4번은 중복잡의 활용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면서 14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3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배우면서 뭘 했냐면 함수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수학하 경우의 수에서 이런 모양의 식을 함수에 관한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합으로 풀어요. 조합으로.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시든지 그냥 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뭐 중복잡은 선생님도 왜 암기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 여기 부등호 보이죠? 부등호가 보이면 기본적인 풀이법이 조합이야. 근데 아래 등호 보여요? 등호. 이것 때문에는 중복 조합으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부등호만 있을 때 조합으로 풀었는데 등호가 붙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연결 지어서 우린 이 함수 문제를 중복 조합으로 풀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중복 조합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방정식. 방정식을 세우기만 하면 문제는 풀리는 거죠. 이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느냐? 자, 각각의 함수는 x자리에 있는 원소 1, 2, 3, 4, 5가 5, 6, 7, 8한테 화살표를 막 날립니다. 그럼 화살표를 5, 6, 7, 8이 받아요. 얘네들이 받는 화살표 개수를 A, B, C, D라고 합시다. 5, 6, 7, 8 공역이 받는 화살표의 개수는 다 합쳐봐야 5개밖에 안 날라오죠. 그쵸?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모든 애들한테 화살표를 골고루 나와줄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5, 6, 7, 8은 화살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다 6으로 가버리면은 7, 8, 9는 다 6으로 가면은 안 되지만 다 6으로 가 상관없구나. 다 6으로 가면은 A, C, D는 값이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식과 이 범위가 나왔으면 우리는 답 내죠. 4H5라고. 아시겠습니까? 방정식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중복조합 마지막 문제인 만큼 방정식을 잡는데 팁을 주자면은 너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의미하는 게 뭐니?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은 A가 의미하는 거는 공역의 원소 5가 받게 되는 화살표의 개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지수를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 인식된 걸 바탕으로 식이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A, B, C, D 뭐 대충 뭐 3개 있으니까 A, B, C 더하면 뭐 얼마인가?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무슨 식이 나오냐면 함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A, B, C, D라고 해가지고 A, B, C, D, E는 3이다 이딴 식으로 식을 쓴다고. A가 뭔데 그러면 1이요.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고 D가 4고 E가 5면 다 더하면 15지 왜 3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요 완전한 하나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다시 돌려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128번, 133번 풀 때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다 말로 해줬어요. 너희들도 말로 할 수 있어야 식이 잡힙니다. 기억해 두세요. 방정식을 세우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받지 않을 겁니다.
방정식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 변수가 내가 세운 미지수 A, B, C, 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로 풀어서 하다 보면은 접근이 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쉬어가는 코너였고, 이제 이항 정리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자, 이항 정리 첫 번째는 개수 찾기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개수 찾기인데, 잠깐만, 네,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모르겠네. x 플러스 1의 n승의 전개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전개식이야. 원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 가로 3개를 펼쳐놓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 여기도 둘 중에 하나를 뽑아. 둘 중에 하나를 뽑아. 그렇게 해서 나온 걸 모조리 하나 곱해. 그럼 이게 한 개의 항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거에서 x 뽑고 여기도 x 뽑고 여기서 1 뽑아. 그러면 x제곱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가로가 순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1 뽑고 여기서 x 뽑아도 x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1, x 이렇게 뽑아도 x제곱이 나옵니다. 즉 이 식을 전개하면 아시겠지만 개수가 1, 3, 3, 1로 나와요. 그래서 x제곱은 다 합치면 나올 수 있는 걸 다 더했을 때 3x제곱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압축시키는 방법이 이항 정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어차피 선택지는 x를 뽑을 거냐 아니면 1을 뽑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괄호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3개의 괄호 중에서 2개를 내가 x를 뽑아. 그럼 x를 어차피 나중에 다 곱할 거잖아. x를 2개를 뽑았으면 x가 2개가 곱해진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3개 중에 2개를 x를 뽑았어. 그럼 남은 1개는 당연히 x를 안 뽑을 거니까 1을 뽑아야 됩니다. 이 나온 모든 숫자들은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는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쓴 거예요. 3c는 3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오죠. 다른 말로 만약에 3개 중에 3개 다 x를 뽑는다면 x가 3개 곱해진 x 세제곱이 나올 거고, 3개 중에 x를 1개 뽑는다면 x는 하나, 1이 제곱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3x가 되는 거고, 3개 중에 x를 1개도 안 뽑겠다. 그럼 1만 3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뉘앙스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좀 더 화끈하게 가볼게요. x 플러스 1에 5승에서 5승을 전개하면은 5개 중에 x를 5개 다 뽑는다면 x의 5승이 나올 거고요. 5개 중에 x를 4개만 뽑는다면 x의 4승. 5개 중에 x를 3개 뽑으면 x 3승. 5개 중에 x를 2개 뽑으면 x 제곱. 5개 중에 x를 1개 뽑으면 x. 5개 중에 x를 안 뽑으면 그냥 1. 자, 요 풀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있다면은, 왜 선생님 여기선 1을 이렇게 언급하시더니 여긴 언급을 왜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죠. 곱하기 1 해봐야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곱하기 1은 생략했습니다. 뭐 1이 있겠지. 여긴 1이 제곱을 있겠고, 여긴 1이 세제곱 있겠지. 여긴 1이 4제곱 있겠고, 여긴 1이 5승이겠지. 쓰나 마나 아니야.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앞으로의 내용을 들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x 플러스 1을 3승 설명한 것부터 다시 듣고 와요. 다시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미친 듯이 나아갑니다.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끝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봐야 됩니다. x 플러스 1에 n승을 전개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ncn 차수를 점점 오르게, x를 하나도 안 뽑고 x를 1개 뽑고 x를 2개 뽑고 ncn x를 n개까지 뽑았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항 정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서 개수는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거고요. 자,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우변은 2의 n승이 됩니다. 그게 좌변은 모든 x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곱하기 1이니까 안 써도 돼요. ncn 이렇게 나오죠. 여기 시그마 기호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잠깐만요. 학생들이 모를 만한 게 나오나 안 나오나 봤는데 다행히 없네요. 되게 쉽게 가르친다. 나도 쉽게 할게요. 문제가 쉬워지니까. 자,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하면 2의 n승이다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 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 0 나와요. 그거가 NC0 마이너스 NC1 이렇게 홀수 차수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요. 더하기 NC2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NC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나가서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문자로 보여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자, 여기서의 특징적인 건 뭐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다 됐을 때 0이다. 이것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걸로 안 하는데 아이씨 미치겠다. 한번 설명 지우고 좀 이해 갈 수 있게 n 안 집어넣은 걸로 식을 한번 더 설명해 줄게요. x 플러스 1에 원생님은 원래 짝수승을 좋아하는데 7승 정도로 해볼까요? 7승. 자, 7C0, 7C1X, 7C2X제곱, 7C3X3제곱, 7C4X4제곱, 7C5X5제곱, 7C6X6승, 7C7X의 7승. 자,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1 대입하면은 2의 7승은 7C0부터 7C1, 7C2 해서 7C7까지 다 더한 게 되고요.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나오는데 그게 7C0, 마이너스 7C1, 더하기 7C2, 이건 좀 써볼게요. 빼기 7C3, 더하기 7C4, 마이너스 7C5, 더하기 7C6, 마이너스 7C7. 이렇게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되는 게 보이시죠? 마이너스를 7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왜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두식을 한번 더 해보면은 두식을 더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7C0, 7C2, 7C4, 7C6 이렇게 R자리가 짝수인 항들만 남는데 이거가 두 개씩 남죠. 근데 더한 건 2의 7승이란 말이야. 둘이 더했으니까. 그러면은 둘이 짝수인 것만은 나누기 2를 했을 때 뭐야, 말이 잘 안 나온다. 둘을 더했다고 생각해. 그럼 원래 이렇게 2가 곱해져요. 두 개씩 남잖아, 두 개씩. 그치? 근데 그게 어쨌든 얘 더하기 얘면은 2의 7승이잖아. 두 개씩 남는데 그럼 2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2의 7승의 반이 나온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뺐을 때도 똑같습니다. 빼기 하면은 똑같은 애들끼리 지워지고 얘네들끼리가 두 개씩 남아요. 7C1, 7C3, 7C5, 7C7. 이것들 또한 빼봤자 어차피 2의 7승이니까 두 개씩 남을 거면은 2의 7승을 반으로 나눈 값이 나올 거예요. 절반이 나온다고 해석하면 되지. 이렇게 연상을 하자고. 0부터 7까지 다 더하면은 7C0부터 7C7까지 홀수 짝수 다 더하면은 2의 7승이래. 그러면 짝수만 더한 거는 7승의 절반이 될 거고 홀수만 더한 것도 7승의 절반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은 7C0은 7C7하고 똑같고요. 7C1은 7C5, 6하고 똑같고 7C2는 7C5, 7C3은 7C4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한 가지 정리가 나오는데 7C0, 7C1, 7C2, 7C3 이렇게 이 4개를 더한 거는 7C4, 7C5, 7C6, 7C7과 같습니다.
왜 같은지 아래다 표기해 놨죠.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요. 이 둘은 같아요, 서로. 똑같은 애들끼리니까. 왼쪽에 있는 것끼리 더한 거랑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둘이 더해서 똑같은 이것들이 다 더해진 게 요거잖아. 다 더해서 2의 7승을 만들었으면 얘네들은 각각이 2의 7승의 반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7C0부터 7C7까지 다 더하면 2의 7승이다. 그러면 7C R이 짝수인 것만 다 더해도 다 더하는 거는 2의 7승의 절반일 거고 R자리가 홀수인 것만 다 더해도 2의 7승의 절반일 거고 자, n이 7인 경우 0부터 숫자가 시작돼서 7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체 항은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 8개. 짝수계의 항인 경우 4개, 4개 이렇게 반반 쪼개서 더하면 그 반끼리 합도 전체 합의 절반이 나올 거다. 라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6C0 같은 거 6C0, 6C1, 6C2, 6C3, 6C4, 6C5, 6C6 이건 2의 6승이 될 겁니다. 6C0, 6C2, 6C4, 6C6 짝수만 더했으니까 2의 6승의 절반이 될 거예요. 6C1, 6C3, 6C5 얘도 홀수만 더했으니까 2의 6승의 절반이 될 거고 6C0 마이너스 6C1 더하기 6C2 마이너스 6C3 더하기 6C4 마이너스 6C5 더하기 6C6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0 나올 겁니다. 근데 봐봐. 잘 봐봐요. 6C0하고 똑같은 게 6C6이고 6C1이랑 똑같은 게 6C5고 6C2는 6C4랑 똑같은데 얘가 짝이 없어. 왜 짝이 없어? 왜? 항이 홀수기라 그래요. 항이 홀수. 항이 홀수기밖에 없어. 6으로 시작했는데 0부터 6까지 세니까 7개거든. 7개니까 반반이 안 되지. 이 경우는 그러면 뭐 선생님 대충 가운데 퉁치고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요거랑 6C4, 6C5, 6C6 얘네끼리 같은 건 맞아요. 근데 6C3을 뺐잖아. 그렇다면 얘네들은 2의 6승의 절반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딱 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특별하게 할 만한 거는 이제 문제 풀이 안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테스트 예고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x 플러스 1에 9승을 가지고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4가지죠. 1, 2, 3, 4 5가지겠구나. 1번, 2번,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그리고 5가지는 반반.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1 플러스 x 9승 가지고 선생님이 증명했던 거, 보여줬던 거 한번 그냥 백지에다가 써봐. 이러면은 순서대로 다 학생이 쓰는 처음 한번 쓰는 거고 테스트니까 점점점 이런 거 쓰지 않고 일일이 다 쓰는 걸로 합시다. 귀찮아도 다 써서 풀어내실 줄 아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수학 문제 풀 때 질문을 해줄게요. 만약에 이거를 수업 시간에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은 강의 다시 보게 시킬 거고 이거 백지 통과할 때까지 2항 정리 유형 5번 유형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괜찮고 유형 10, 11 요 두 개의 유형에 관해서 푸는 두 유형에 관해서 나온 질문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자꾸 할 때마다 한두 개씩 까먹는다. 에이, 미안해요. 내용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데 뭐냐면 1이 한 개씩 있으면 맨 마지막은 다 1이고 두 수를 더한 거를 여기다 써주고 두 수의 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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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 1, 5, 10, 15, 1 뭐 이렇게 나아가는 삼각형 형태로 나아가는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증명 안 할 거 테스트 안 볼 거야. 알았죠? 자, 얘는 뭐냐면 1C0 여기는 1C1에 해당되는 자리고요. 여기는 2C0 2C1 2C2에 해당이 되고 3C0 3C1 3C2 3C3
사시 0, 사시 1, 사시 2, 사시 3, 사시 4 이렇게 나아가는 파스칼의 생각형이 있는데 구하는 과정이 뭐였다고? 기억하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얘가 나왔어요. 또 랜덤하게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둘이 더하면 사시 3이 나왔단 말이야. 잘 봐요. 2C0 더하기 2C1은 3C1이 나왔고 3C2 더하기 3C3은 4C3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이거는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2C0, 2C1 공통된 숫자 똑같이 2 똑같은데 0과 1 연속된 숫자가 나오면 R값은 둘 중에 큰 거인 1로 써주고 N은 하나 키워서 3으로 맞춰준다. 3C2, 3C3 R이 연속된 두 개의 숫자죠. 이럴 때 N은 하나 키워서 4로 바꿔주고 R은 둘 중에 큰 숫자를 골라준다. 이거를 공식처럼 쓰자면 이거예요.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N 똑같은데 R 플러스 1 연속된 숫자니까 N은 하나 키워주고 R 자리는 큰 거 써준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뭐 10C5, 10C6 더하면은 10 똑같으니까 11로 바꾸는데 5, 6이니까 큰 숫자 6으로 11C6 한 번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좀 알아둡시다. 자, 테스트는 아까 그 보겠다는 5개에다가 이 공식을 본인이 직접 백지로 쓰셔야 됩니다. 총 6가지 테스트를 묻겠죠. 근데 이 6번째는 앞선 1 플러스 x의 구승을 가지고 묻는 거랑 전혀 관련 없는 거니까 얘는 따로 쓰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6가지를 정확하게 쓰셔야만 이항 정리 질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심해 주시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47번. 문제 자체가 워낙 적어서 뭐 원래 선배들은 더 어려운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은 한 9가지, 10가지 물어봤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다 빠진 것 같아서 지금 뭐 있어야 될 게 없어. 그래서 그래. 꿀 빠는 겁니다. 달달하네. 달짝지근하다. 달짝지근하네. 좋네. 네, 갑시다. 자, 이것의 5승에서 x 3승의 개수가 160이래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 가로가 5개 있다고 보는 거야. 5개의 가로에서 뭔가 하나씩을 뽑아서 다 곱할 건데 그걸 곱했더니 x가 세제곱이 나왔대. 그럼 몇 x 세제곱이냐 이거잖아. 봐봐요. ax 아니면 x분의 2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세제곱을 만들려고 ax를 3개를 뽑으면 남은 2개는 x분의 2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서 다 계산하면 결국은 그냥 x 1승 나옵니다. 앞에 개수는 그 둘째 치고 차수가 안 맞아. 선생님이 예를 든 건 ax 플러스 1 이런 상수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역수가 취해져 있다 보니까 3승 고르를 했으니까 ax를 3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식을 잡으면은 남은 2개가 x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세제곱에서 제곱분해를 까버리니까 x 1승밖에 안 남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3개 뽑으면 모자르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럼 ax를 4개 정도 뽑아봐. 그러면은 x분의 2가 1개 뽑히겠죠. 이거 계산 다 하면 x 4승을 x로 나누는 거니까 x 3승이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 5개 중에 ax를 몇 개를 뽑는다? 5개 중에 4개를 ax를 뽑아서 곱해줍니다. 남은 1개는 x분의 2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지가 얘야 뭐 아니면 도야.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OC4는 5고 A4승 2, X3승 요게 이제 160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남은 계산은 해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얘가 3승이 나오기 위해서 이걸 몇 개 뽑고 얘를 몇 개 뽑을지는 원래는 어떤 수식적으로 복잡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써줘봐야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생각해서 해요. 4개 뽑아볼까? 4개로도 차수가 적네? 그럼 좀 더 뽑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형 5번에서는 질문이 나올 게 없어야 되는데 유형 6번은 조금 문제가 양아치니까 선생님이 2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152번하고 154번을 풀어주도록 하고 나온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질문 나오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다. 근데 이건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귀찮지만. 자, 10시 0, 10시 1, 4, 10시 1 제곱, 4의 제곱. 저식 보입니까? 저식 x 플러스 1에 10승을 전개한 것 같지 않아요? 10시 0, 10시 1 x, 10시 2 x 제곱, 10시 3 x 세제곱, 10시 10 x의 10승. 요거 전개한 거랑 생긴 게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x에 얼마가 대입된 것 같아? 너가 생각하는 그걸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갑시다. 154번 더 풀어줄 거니까 불만 갖지 말고 찾아봐. 저렇게 써주고도 못 보면은 거의 뭐 신봉사지, 신봉사. 눈뜬 장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과에, 가까운 안과에 찾아가서 비교적 좀 젊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선생님 저 수학 선생님 풀이랑 이 문제랑 150번 문제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여기서 x가 얼마인지 저는 제 눈에 도저히 안 보이는데 저 시력에 문제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교적 젊은 의사 선생님들 알았죠? 그분들은 여전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비교적 젊다라고 한다면 40 안쪽은 40대 안쪽 30대 안과 의사 전문의 선생님들이면은 공부를 진짜 신급으로 잘하셨던 분들이라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그 잠깐 썰을 못해자면은 선생님도 들은 얘기이긴 한데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90년대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컴공이 의대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컴공이 의대보다 훨씬 높았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차세대 어떤 산업을 이끌어갈 어떤 주도 막 이런 거다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사범대는 완전 낮았고 공무원 누가 하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그 시절은 왜냐하면 IMF를 겪기 전에는 나라가 호황기처럼 보여져가지고 공무원 월급보다 직장인 월급이 훨씬 좋았고요. 지금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받게 될 초봉 신입사원으로서 받게 될 월급을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보면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이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지만 IMF 터지기 직전에 그 당시 직장인들이 더 많이 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은 쳐다도 안 받고 그래서 사범대나 이런 거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진짜 그렇게 좋은 학과가 아니었던 거죠. 의과대학도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컴공이 그렇다고 의대가 엄청 낮았던 건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의사라는 게 그렇게 낮은 학과는 아닐 텐데 컴공이 최고였대요. 그래도 다 나도 주워 들은 거라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 비교적 30대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IMF 시절 이후에 의대가 전국의 이과대학의 가장 높은 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셨던 분들은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으려면 네가 이걸 맞춰야겠지. 자, 11에 99승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그치? 이거는 11을 10 더하기 1에 99승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99개 중에서 10을 하나도 안 뽑으면 1만 나올 거고 99개 중에 10을 한 개 뽑으면 10이 한 개만 나올 거고 99개 중에 10을 두 개 뽑으면 10의 제곱 99개 중에 10을 3개 뽑으면 10의 세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각각의 숫자를 대충 보면은 1, 한 놈은 990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계산 불가에 곱하기 100 또 계산 불가에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숫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냐면 모든 걸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숫자들을 다 100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이 항들을 다 100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항 안에서 나오는 나머지들을 모아서 새롭게 나머지를 찾아보자라는 거야. 좀 말이 어렵죠. 한 번 나머지는 영원한 나머지다라는 거거든. 이건 되게 냉정한 말입니다. 자네는 나머지입니까? 나머지가 아닙니까? 자,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럼 7이라는 거를 3 더하기 4로 분리해서 보자면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요. 이 둘을 더해도 나머지 1인 건 공통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수 자체가 너무 클 때는 그 수를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각각의 수에서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나머지 형태로 가공해 주는 거예요. 말이 계속 어렵죠. 그냥 외우세요. 99C형은 1입니다. 100으로 나누어도 나머지 1일 거예요. 99C 1 곱하기 10의 1승은 990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90입니다. 근데 C2, 10을 제곱 이상을 곱해진 이 다음 항부터는 100이 있어요. 10의 제곱은 100이야. 10의 세제곱은 1000이야. 여기 다음부터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을 수가 없어. 다 나눠지기 때문에 100이 있으니까 100, 1000, 만, 10만, 100만 다 100으로 나눠지잖아. 그럼 여기들은 나머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쭉. 그러면 앞에 두 개의 항만 가지고 우리는 나머지가 91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발상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한 번 나머지는 영원히 나머지다. 아시겠죠? 이 숫자들을 잘게 여러 개 합으로 쪼갠 다음에 그 합 안에서 나머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11을 99번 곱해볼 수는 없으니까. 쉽지 않겠지만은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155번은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접근 방법을 잘 이용하시면 풀 수 있는데 기대 좀 해볼게요. 나이도 상이라고 멈추지 말고. 묻는 건 다르지만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자, 정규식에서 상수항을 찾으래. 상수항. 어차피 얘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5승 붙은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항계수라는 걸 찾는 연습을 해야 되나봐.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차수를 조사를 해볼 건데 5개 중에 다 x만 뽑는다면 x가 5승이 나올 거예요. 5개 중에 다 4개를 x를 뽑고 x분의 1을 하나 뽑는다면 x 세제곱이 나올 거고 3개를 x 뽑고 x분의 1을 제곱으로 뽑으면 x가 나올 거고 왜 그런지 알겠죠? x가 3개, x분의 1이 2개 x잖아, 그치? x 2개, x분의 1 3개 하면 x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은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은 5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전개하면 항이 요렇게는 나오는데 그 중에 얘랑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따지자면 여기서 x제곱, x하고 여기서 x분의 1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다 제끼고 저기서 1x랑 이 식에서 x분의 1을 찾기 위해서는 5개 중에 2개만 x를 뽑고 남은 3개를 x분의 1을 뽑아주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답은 10이 나올 겁니다. 상수항이 딱 10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떤 차수를 만드는지 먼저 조사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조사하세요. 얘만 5개 다 뽑을 때, 얘 4개, 얘 1개 뽑을 때, 3개, 2개 뽑을 때, 2개, 3개 뽑을 때, 1개, 3개, 4개 뽑을 때, 0개, 5개 뽑을 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다 풀어놓고 나면 풀릴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60번. 아이고, 4승을 어디다 붙여. x제곱의 전개식. x제곱의 개수. 자, 이것도 각가지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게 2가지 다 걸쳐져 있으니까 둘 다 신경 써서 해달라는 얘기야. 어쨌거나 제곱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상수항 곱하기 2차식, 1차식 곱하기 1차식, 2차식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x제곱을 만들 수 있겠구나 추론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식에서 상수항을 뽑겠다라는 거는 5개 중에 x를 하나도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이 5개 나오겠죠. 이 두 번째 식에서 x제곱을 뽑겠다라는 거는 가로가 4개 있잖아. 4개 중에 2개를 x를 뽑고 남은 건 2개는 2의 제곱을 뽑아서 2개의 합이 4개를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1차식을 뽑는 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5개 중에 1개만 x를 뽑아. 그럼 남은 4개는 1로 뽑힐 거고요. 이거는 참 편의를 위해서 써주는 거지 수업 시간에 원래 1 안 써줘요 선생님. 곱하기 1이라서 여기서도 가로 4개 중에서 x를 1개만 뽑아. 그러면 2가 3개가 나와서 4개를 맞춰야겠죠. 그치? 자, 5개 중에 x를 2개를 뽑는다면 여기 x제곱이 나올 거고 4개 중에 x를 하나도 안 뽑으면 2의 4승이 나오겠죠. 6, 4, 24 x제곱 8, 32 160 x제곱
16, 160x 제곱. 자, 이걸 다 더한 344x 제곱이 주어진 항의 x 제곱의 개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x 제곱을 만들 수 있을지 설계를 먼저 하세요. 설계하고 설계한 걸 바탕으로 배운 걸 활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헐, 163번. 뭐냐 저거? 강의 말미에 163번을 위한 너 저거 없는 줄 알고 안 했는데. 강의 말미에 163번을 위한 풀이를 맨 마지막에 다뤄줄게요. 알았죠? 이제 와서 163번 풀이를 하고는 좀 그렇고 163번 풀이는 강의 말미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난감하네. 속상하다. 많이 쉬워졌는데 저거 하나 있어서 난이도가 약간 상승한 느낌? 자, 여기 항이 몇 개죠? 항이 3개입니다. 항이 3개인 경우는 문제가 돼요. x의 5승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x를 5개 뽑고 1을 하나 뽑으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x 5승을 만들 수가 없는데? 자, 항이 3개인데 자, 좀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뭐 x 4승 만들기. 자, x 4승 만들기는 x를 4개 뽑고 1을 2개 뽑든지 x를 5개 이것도 의미가 없네. x 3승 만들기에 대해서 또 다뤄볼게요. x 세제곱 1의 세제곱 하든가 x 4승 x분의 1의 1승 그리고 나머지 하나 1 쓰든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 더 이상은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몇 가지가 나와? 항이 3개인데 지금 두 가지는 앞선 두 가지 얘랑 얘는 x 아니면 1을 뽑은 거고 얘도 x 아니면 1을 뽑은 거예요. 근데 얘는 x 아니면 1을 뽑는 게 아니라 x분의 1을 뽑든지 1을 뽑든지 뭔가 다 각각 제각각으로 뽑은 거야. 요 두 가지와 얘는 풀이 방법이 달라요. 자, 1번의 풀이 방법은 간단하게 보면 돼요. 전체 6개 중에 5개를 x를 뽑았어. 남은 1개는 그냥 1 뽑았고 얘도 똑같아. 전체 6개 중에 3개를 x를 뽑았어. 남은 3개는 1로 다 뽑았어. 이건 괜찮아.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공식대로 해보자. 6개 중에 4개를 x를 뽑았어. 근데 남은 2개는 남은 2개는 x분의 1이랑 1을 뽑았는데 이러면 여기서 2개 중에 1개는 x분의 1 뽑고 하나는 1 뽑고 막 말이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이거 풀듯이 푸는 건데 그냥 조합이 되길래 조합으로 쉽게 푸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풀이 방법의 정석입니다. 자, 가로가 6개가 있어요. 6개의 가로에서 내가 x, 1, x분의 1 이렇게 이상 6개의 문자를 뽑으면 아까도 처음에 이항계수 보여줄 때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뽑은 거랑 여기 1 나오고 여기 x 나온 거랑 서로 다른 항 취급을 해서 다 더해줬단 말이야. 즉 x 4개와 1 하나 x분의 1이 나온 순서대로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전체 다 곱한 x 세제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자 3개를 쓸 때는 말이 좀 어렵지.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나도. 넌 이미 어려워하고 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다시 들어주자면은 아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제곱을 뽑을 때 x 가로 x 1 뽑을 수도 있고 x 1 x 뽑을 수도 있고 1 x 뽑을 수도 있죠. 즉 내가 원하는 문자 조합이 일렬로 나열되는 순열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순열되는 경우의 수만큼의 x 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가로 3개 중에서 3개의 가로에서 2개만 x를 뽑았다라고 식을 쓴 겁니다. 일단 요건 이해됐죠? 여기까지 왔으면 요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3팩인데 XX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나누기 2팩. 이게 아마 1단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같은 문자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죠. 자, 그럼 얘가 3C2라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TMI입니다. NCR은 N팩을 R팩으로 나누고 N-R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3C는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1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3C 맞잖아. 둘이 똑같은 거 맞잖아. 이해되죠? 항의 개수가 두 가일 때는 원래는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형태로 푸는 문제인데 원래 순열로 푸는 건데 그게 조합으로 표현이 돼서 조합으로 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뽑아야 되는 게 x가 4개고 1이 하나고 x분의 1이 하나 있을 때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전체 6팩을 4팩으로 나눈 것만큼의 x세제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 혼자 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항이 3개라서 조합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해도 좀 어렵긴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발상 자체가 어려운 걸 수 있어요. 근데 발상 자체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가지고 x제곱이 왜 3개나 나오는지 그거를 충분히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의 개수와 똑같은 경우의 수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을 해줬다고 봐요. 대체로 선생님 평균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네도 이걸 가지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는 이거죠. 164번. 문제에서 원하는 x 5승은 x 5개랑 1 하나 뽑는 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어. 불가능해. 선택지는 마치 3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써놨는데 x 5승을 만드는 게 조합이 요거밖에 없으면 얘 때는 그냥 똑같이 풀어도 되긴 해요. x 5개 그리고 1 하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6팩 나누기 5팩 곱하기 x 5승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둘 중 하나 뽑을 거면은 애초에 얘가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야. 안 썼으니까 계산상에서. 그러면 6C5에 x 5승 이래도 답이 나온다고요.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좀만 더 해석을 하자면 좀만 더 사족을 달게요. 자꾸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 말고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보기를 하세요. 이해될 때까지 다시 봐야 되는 거야. x 2개, 1 2개, x 제곱분의 1 2개 아니 x분의 1 2개 이렇게 뽑았다고 가정을 하자. 두 개 뽑았어. 그러면은 전체 차수는 상수항이 나오겠죠. 상수항. 이 상수항은 뭐 또 뽑을 수 있지. x만 3개, x분의 1만 또 3개, 아니면 1만 6개. 각각의 경우가 상수항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입니다. 이 식에서. 그럴 때 어차피 요거는 얘 아니면 얘니까 6c3에 x 3승, x분의 1에 3승 해주면 되고요. 얘는 어차피 1이니까 한 가지. 6c6. 6c6, 1에 6승. 뭐 이러면 돼요. 얘네 둘은. 근데 얘는 등장인물이 3명이니까 이거를 어차피 상수항은 나올 건데 x제곱분의 1 이렇게 상수항은 나올 건데 전체 문자 6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지만 x가 2개, 1도 2개, x분의 1도 2개에서 2팩 이렇게 나누는 경우의 수만큼 상수항이 나올 것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충분히 예를 많이 들어줬어요. 처음부터 다시 가서 다시 들어. 164번 맨 앞에서부터 그걸 2번, 3번 반복하면서 아하, 유레카 할 때까지 들으시면은 본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유튜브라고 너희들 왜 다른 시청자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반만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TMI로 다 쏟아냅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 영상 보면 되는 내용 질문하지 않도록 준비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한 흔적을 내서 그래가지고 선생님 설명 다 이해됐는데 근데 이 부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난 기꺼이 질문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그냥 거저 맞추고 넘어가는 거죠. 2000? 원래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하면 2 N승이에요. 근데 얘가 없잖아. 얼만데?
1인데 1 빼주면 되잖아. 얘 없으니까. 이렇게 더한 건 2n승 빼기 1. 얘가 200부터 2000 사이면은 에다가 8부터 넣을 수 있어. 8, 9, 10. 이게 답입니다. 뭐 해줄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을 외웠어야 돼요. 자, 여기서 스탑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항 정리 선생님 공식 쓰던 거 테스트 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검증하고 오세요. 그걸 써봐야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 이해가. 당장은 그래 몰라 문제집 풀 때는 맨 앞으로 넘어가서 공식 써져 있는 페이지 펴가지고 22쪽 펴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어. 당장은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시험 볼 거면 지금부터 외워두면 좋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반드시 볼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71번. 색칠되어 있는 수들을 쭉 쓰면 1시 0, 2시 1, 3시 2, 4시 3, 5시 4, 6시 6입니다. 자, 요거 6시 5죠. 요거 재밌는 문제입니다. 재밌는 문제. 바로 뭘 이용하냐?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6번째 테스트 공식이죠.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너 이거 그냥 다 계산해도 돼요.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5고 6이다. 그냥 다 더해도 돼. 근데 이게 더 그지 같아졌을 때도 다 더하고 있을 것이냐 이거지. 1, 2, 3, 4, 5, 6 10초 만에 더해봐. 잘했네? 뭘 잘해? 멍 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식아.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똑같은 n이 필요합니다. 근데 1, 2, 3, 4, 5, 6 다 달라. 어쩜 이렇게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시 0이 어차피 숫자 1을 나타내기 때문에 2시 0으로 바꿔서 볼 거예요. 그러면 2시 0 더하기 2시 1은 3시 1이 됩니다. 그럼 3시 1 더하기 3시 2는 4시 2가 되고요. 4시 2 더하기 4시 3은 5시 3이 되고요. 5시 3 더하기 5시 4는 6시 4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나도 하면은 7시 5 계산하는 건데 7시 5 너무 귀찮으니까 7시 2로 대충 해서 21 이렇게 답을 내는 문제입니다. 그냥 7시 6이라고 5로만 쓰면 되네. 숫자 구하는 게 아니네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몇 시 몇이냐고만 찾는 거네. 자, 이상으로 일단은 수업을 문제는 다 풀었고요. 우리 163번을 위한 머리 빠개지는 거, 머리 빠개짐 주의하시고 163번 위한 참고풀이. 자, 요것도 테스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원래 요거 다 테스트인데 백지 테스트인데 얘가 없는 줄 알고 뺐는데 총 테스트가 7가지예요. 얘까지. 증명 과정입니다. x 플러스 1의 20승에서 x 10승 개수 찾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너 이거 찾을 수 있어. 찾아봐요. 아마 20개 중에 10개를 x를 뽑고 나머지 10개를 1로 뽑으니까 20시 10일 거예요 선생님. 이런 대답이 나왔겠죠. 나오지 않았다면은 미처 스페이스바를 못 눌러서 일시정지를 못해서 생각 중에 선생님이 답을 말했으면 맞아요 선생님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변태같이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변태 같은 방법을 숙지를 해야 163번이 풀립니다. 굳이 얘를 10승 곱하기 10승에서 x 10승 개수 찾는 걸로 복합적인 문제, 약 유형 106, 유형 8번의 문제처럼 나타내서 찾아보겠다는 거지. 잘 봐봐. 여기서 x 10승을 뽑으면은 여기는 상수를 뽑으면 x 10승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x 9승을 뽑으면 여기는 x 1승 뽑으면 되고 여기를 8승 뽑으면 여기를 제곱 뽑으면 되고 이렇게 돌돌돌돌돌 가면 여기를 x 제곱 뽑으면 여기는 x 8승 여기를 x 뽑으면 자리가 없다. x 9승 이렇게 또 나갈 거란 말이야. 요것들의 모든 경우를 다 더해주면 여기서도 x 10승이 나오는 모든 경우가 더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항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첫 번째 왼쪽 가로에서 x를 10개 뽑아. 그럼 오른쪽에서는 x를 하나도 안 뽑아. 다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 10승 써있겠지. 두 번째는 10개 중에 x를 9개 뽑아. 그럼 여기서는 x를 1개 채워서 10승을 맞춰주겠지. 세 번째는 8개를 뽑고
두 개를 뽑아서 x 10승 맞춰줄 겁니다. 7개를 뽑고 선생님은 지금 지면상 좀 점점점을 찍을게요. 하지만 테스트 때 너는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10시 1, 이 x를 한 개 뽑으면은 여기서는 x를 9개 뽑고 x 10승 맞출 거고, 여기서 x를 하나도 안 뽑았다면은 얘는 여기서 x를 10개를 뽑아서 10승을 맞출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를 다 더했다 라고 하는데, 잘 봐봐요. 10시 0 곱하기 10시 10 더하기 10시 1 곱하기 10시 9, 이렇게 줄줄줄 더해 나가는 거야. 10시 8, 10시 2, 10시 9, 10시 1 더하기 10시 10, 10시 0. 이걸 다 더한 게 여기에서 만드는 x 10승 개수와 같기 때문에 20시 10이다라는 건데요. 내가 지금 가리키는 걸 잘 보고 뭔 생각을 해봐요. 10시 0하고 10시 10. 둘은 어떤 관계지? 10시 8이랑 10시 2는? 10시 7과 10시 3은? 10시 9, 10시 1은? 유레카 없습니까? 유레카? 내가 생각했을 때 자네라면 대답할 것 같은데. 둘이 같은 겁니다. 똑같은 애들인데 표기가 다른 거야. 10시 0은 10시 10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그 생으로 전개를 다시 하면은 똑같은 걸 반영해서 제곱으로 표현합시다. 10시 0 제곱, 10시 1 제곱, 10시 2 제곱 해서 10시 7 제곱, 10시 8 제곱. 나 10시 8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10시 9 제곱, 10시 10에 제곱 다 더한 거는 아까 뭐 했다? 결국 20시 10 하나랑 똑같더라. 이게 하나의 공식화돼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이런 선생님 지금 지우고 있는 것들이 궁금하면 영상 뒤로 가기로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규칙을 살펴보면은 요겁니다. NC0의 제곱, NC1의 제곱, NC2의 제곱해서 제곱인 이항계수들을 NCN까지 다 더한 거는 ENCN이 나온다더라. 자, 이 공식 숙제하고 163번 봐봐. 이 공식 숙제하고 163번 보면은 답이 얼마냐? 딱 보이죠? 나만 보여? 너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공식 알면 다 보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뭐 여기 나와있네, 이 공식. 여기 센수학 공식 집에도 안 나와 있네요. 앞부분 내용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선생님은 요것도 한 x 플러스 1에 1 플러스 x 플러스 1에 20승에서 x 10승 개수 찾기로 백지 테스트 볼 겁니다. 완벽하게 숙지해 갖고 오세요. 이거 이번 주에 숙지해 놓으면은 시험 때까지 안 까먹고 잘 가져가서 너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 정도 난이도가 학교 시험에 나올 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근데 나온다면 맞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본 문제에 대해선 대비가 안 된, 준비가 안 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외워두면은 고생을 덜 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맞을 거니까. 알았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외워와. 그리고 외운 풀이 과정 중에 이해 안 되는 거를 나한테 백지로 쓴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써고 그냥 여기서 좀 막혔지만 그냥 대충 해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쓰라는 건 다 외웠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난 이런 질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오랜만에 확률과 통계 올렸는데 여기 중간고사 범위 전부니까 더 이상 강의 찍을 필요 없겠죠. 선생님이 요즘 강의 찍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시험 대비 잘합시다. 이걸로 시험 범위는 전부 종료. 다음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7개 테스트 기억해라. 유튜브 시청자들도 이거 혼자서 자가 테스트, 백시 테스트 할 수 있게 7가지는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야 문제집 풀 때 고생 안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건 좀 오버긴 해. 학교 시험 대비로는. 근데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지역에서는 오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알고도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선생님이 기존에 가르치던 내용에서도 분량을 한 반 가까이 줄인 거라 교육과정이 조금 순서가 바뀌면서 그런 거라 이런 거니까
7가지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테스트하고 스스로가 점검하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